잠시 뒤 국회에서는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국방장관이 나오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 본청에 최은미 기자가 나가 있는데 연결해서 분위기 좀 듣겠습니다. 최 기자.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대정부 질문이 열리게 될 국회 본청 앞입니다. 이 계단을 올라서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연결되는 레드카펫이 나오고요. 그 레드카펫 끝에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 홀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시에 열릴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기 위해서 속속 입장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2일차 대정부 질문은 외교 안보 통일 분야 이제 질의로 이어집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이런 국무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오늘 참석하지 않을 걸로 예상되지만 오늘 대정부 질문 역시 쟁점은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병가 특혜 의혹에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추 장관 측으로부터 이 추 장관 딸의 비자 신속 발급 청탁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부에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역시 추미애 장관의 이 의혹 문제가 계속 불거졌는데 어제 이 대정부 질문 분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의혹이 많이 부풀려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원칙을 갖고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사안인데 이 야당의 정치 공세 때문에 마치 무슨 엄청난 권력형 비리라도 되는 듯이 부풀려졌다면서 제기된 의혹을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곽상도 특히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서 특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특혜인지 뭔지 구분도 분간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시정자패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시정자패처럼 국민을 우롱했다라면서 이 원색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비난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최종 지휘 권한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그다음에 이 검찰 수사의 기능 그것이 상호 충돌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는요. 추 장관의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와 그리고 아들의 검찰 수사관의 이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사팀이 아들 사건과 관련해서 일일이 추 장관에게 혹은 법무부에 보고를 하거나 법무부나 추 장관으로부터 직접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인데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인데요. 그때는 아내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에 이해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국민권익위에서 낸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와 지금 달라진 건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으로 권익위원장이 바뀐 것밖에 없다면서 이 전 권익위원장이 양심을 팔고 추 장관에게 법 면죄부를 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 해임 건의안 제출까지 검토하겠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까? 요즘 들어서? 공인의 아들이라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돼 있어서 아이는 모든 문제를 거의 스스로 해결을 하고요. 또 그냥 엄마의 그 상황을 이해를 제가 일방적으로 바라기 때문에 이 병가 연장을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이십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그럼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국방부 민원실에 우리 아들도 휴가 보내달라라는 민원 전화가 지금 폭주한다고 합니다.
제 아들은 환자인 병사였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환자인 병사의 경우에는 병가에 대해서 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장 빠른 통신 수단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그 국방부에서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잘 하시겠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탈영이고 엄마 찬스라는 것입니다. 탈영 용어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하고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고요. 탈영 황제 그렇게 굳이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답변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인데 이 자리에는 국방장관이 출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태일 기자, 어제 대정부 질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답변 태도, 또 답변 내용에서 과거와는 좀 어떤 것이 좀 달라진 건가요? 일단 조금 전에 그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예. 상당히 좀 조근조근 얘기를 잘하는 모습이었죠. 과거에 이 국회에 출석해서는 뭐 가끔 버럭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소설 쓰시네 이런 말도 있었죠. 그런 부분이 예. 있었는데 어제는 상당히 좀 이 찬찬하게 얘기를 예. 잘하는 부분이었고요. 어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민원실에 연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신 것처럼 자신은 연락한 적이 없고 예. 남편에게는 또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당직 사병의 제보와 관련해서는 당직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억측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 말씀하신 그 공인 아들,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예. 울컥하는 모습도 좀 보이기도 했고요. 예. 또 탈영, 형제 휴가 이런 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너무 야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설 쓰시네 뭐 이 부분에 대한 또 해명도 했습니다. 당시에 독백이었는데 스피커가 켜져 있어서 그렇게 나간 것 같다. 예. 상당히 죄송하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소설 쓰시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유감의 뜻과 함께 좀 해명을 좀 했다. 그렇습니다. 전체로 어제 추미애 장관의 답변을 보면은 본인이 직접 자신이 당대표로 있을 때 군에 압력 전화를 하거나 청탁을 한 적은 전혀 없다. 다만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과 통화하고 또 그 보좌관이 군 관계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사안이 자신이 언급하기가 어렵다. 알아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보좌관을 통해서 뭐 했다는 여러 예. 의혹들에 대해서는 보좌관에게 확인은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비칠 수 있기 때문에 예. 확인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제 추미애 장관의 이 답변에 대해서 여권은 어떻게 평가를 내렸는지 김태년 또 이낙연 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입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에는 단호하게 차단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국정을 논의해야 할 대정부 질문이 추미애 장관 아들 청문회장으로 변질됐습니다. 한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병가를 해서 무릎 수술을 받았고 치료를 위해 개인 휴가를 연장해서 썼다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이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의해서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습니다.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위록지마입니다. 네, 이처럼 여권에서는 어느 정도 상당한 의혹들이 모두 해소가 됐고 검찰이 억지로 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보좌관이 아들과 통화하고 그리고 그 보좌관이 군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은 지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이 시켜서 한 건 아니다. 그리고 시킨 적도 없고 왜 통화를 했는지 보좌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사안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 의혹이 조금 풀려야 지금 이 여당 원내대표라든지 이낙연 대표의 말처럼 이게
이제 많은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직 안 풀려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의혹은 제기가 됐는데 거기에 답변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답변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예. 의혹을 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지금 민원실에 연락한 사실 본인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남편에게 물어볼 만한 형편이 못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랑 주말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 부부면 전화할 수 없나요? 카톡할 수 없나요?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도 저는 사실 이 어떤 논란,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좌관한테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사과문은 왜 작성했습니까? 사과문과 배치되는 것이 사과문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매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문제가 없다고 본인이 결론 내놓고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묻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이 배치되는 의견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혹을 본인이 아주 간단하게 이건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단답형으로 얘기할 걸 괜히 뭐 글쎄요 꼬아서 해석을 자꾸 하게 만드는데 지금 이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어머니입니다. 엄마예요. 엄마기 때문에 아들 군 문제와 관련된 거 왜 못 물어봅니까? 그건 국민 정서상도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선 긋고 물어보지 못합니다라고 보는 걸 국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이기 때문에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엄마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으로 이 지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앞서고 있거든요. 이 원인은 아까 뭐 윤명 의원 사건도 있지만 그 사안보다는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사안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은 검찰 수사 결과로 밝혀질 거다라고 기다려서는 안 되고요. 본인이 명명백백하게 엄마의 입장으로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입장으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추미애 장관에게 보고 없이 군 관계자와 통화를 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검찰 수사에서 좀 밝혀질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한결같이 이 서모 일병의 병가 처리 절차가 적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이 입장이 다시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김도부 의원이 진료에 소요된 4일 외에 15일의 청원 휴가를 추가로 사용했다 그러면서 이 규정 위반하고 특혜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 부대변인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관이 청원 휴가를 승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진료와 관련된 서류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 승인이 적절했는지는 지금 수사를 통해서 또 확인해봐야 된다. 또 이런 입장도 또 내기도 했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 지금 서류가 없어서 확인이 좀 어렵지만 규정상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인데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병가를 쓴 카투샤 병사들에 관련된 서류가 이 서모 일병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상당히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방부 조사 결과를 보면은 2016년 이후 병가를 나간 카투사 병사가 약 500명 정도에 달하는데 이 중에 95%의 병가 관련 서류가 없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모 일병도 저기에 해당되는군요. 들어가 있군요. 2016년부터니까. 네, 일각에서 그리고 야당에서는 왜 하필 이 2017년, 2018년 서모 일병에 해당하는 그 해에만 이 서류가 없는 것이 좀 의심스럽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서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카투사의 경우에는 이 미비한 점들이 계속 조사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공세를 멈추지 않는 거는 단순히 서류가 없다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뭐 집에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계속 더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검찰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방부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당연히 어떤 자료를 확보하는지 알려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아무래도 휴가 연장 민원 관련한 뭐 서버를 본다든지 관련 자료가 국방부에서는 없다라고 했지만 혹시라도 있진 않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도 검찰 수사 결과로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민들 그리고 야당이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려면 최대한의 이 성의 있는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국방부 압수수색 결과 역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2016년부터 19년도까지 국방부 조사 결과 카투샤 병사들의 병가 휴가와 관련된 문서가 거의 95% 존재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국방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국방부의 발표도 그렇고요. 여권에서도 강조하는 바는 모든 것이 병가 처리하는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군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전화가 됐든 뭐 카톡이 됐든 메일이 됐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복귀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충분히 휴가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군 갔다 오신 분들이라든지 야권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일반 병사들도 다 카톡 보내고 전화 한 통하면은 다 이렇게 서일병처럼 이렇게 휴가 연장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뭐 군대냐 캠핑 간 거지 뭐 이런 식의 비난이 나오는데 이게 같이 비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건 지나친 희화화일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군이라는 게 부대 단위별로 지휘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휘관의 판단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보기에도 서일병의 휴가 문제가 사전에 처리됐느냐 또는 사후에 처리됐느냐.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인물로 따져보면 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뭐 개인 보좌관인지 아니면 당의 역할이 당직인지는 모르지만 보좌관의 어떤 역할로 인해서 그 지휘관에게 압력이 행사가 됐느냐 이 두 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뭐 몇 개월이라고 8개월, 9개월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충분히 앞당겨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당사자나 지휘관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여부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데 그건 뭐 법적인 걸 따지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황을 놓고 보면 지휘관이 이 서일병에 대해서 무릎 아프다는 걸로 1차 병가, 2차 병가 그리고 금토일이 포함된 개인 휴가, 개인 연가 이걸 지휘관이 인가를 정당한 절차에 거쳐서 해줬느냐 그리고 그 해줬을 때 압력을 받았느냐 이것만 밝히면 되는 거죠. 그 이외에 나머지는 하필 아들을 군에 보냈고 아프다는 아들의 뭔가 뭐 부탁을 했던 게 지금 당대표라는 신분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현직 장관이 아니고 지금 그냥 5선 의원 또는 뭐 6선 의원으로 남아 있으면서 당시에 당대표였고 이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에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아픈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보좌관 통해서 전화 한 통 했습니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그냥 했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불거졌을까.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이건 법 위반 따로 어찌 보면 사회상규나 규정에 반하는 그 감정 따로일 것 같은데요. 검찰이 빨리 나서서 이걸 빨리 종료해 주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요. 딱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고 나면 또 저건 우리 편 검찰, 저거는 남의 편 검찰. 그래서 이 검찰 수사 결과 못 믿겠다라고 또 왈가왈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정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검찰 수사 결과 기다리자라고 했으니까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걸로 매듭을 짓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이 당대표를 했을 때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과 통화를 하고 또 군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 보좌관하고 이 장관의 아들 서무일병이 굉장히 형동생하는 친한 사이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일 기자. 어찌됐든 간에 지휘관의 판단, 휴가를 줄지 말지, 연장해 줄지 말지 이 지휘관의 판단이 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제 육군 복무 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휴가를 지휘관이 적법하게 연장해 주기로 했고 그랬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문제는 그때 당직을 섰던 이 당직 사병이 미복귀로 처리해야 될 사안을 남모르는 낯선 부대마크를 단, 6번 부대마크를 단 대위가 와서 휴가 처리하라라고 지시한 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판단을 내렸는데 밑에 당직사병이 그건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이 당직사병은 잘못된 군 체계에 대해서 공익제보를 한 공익제보자인가 아니면은 적법하게 처리된 것을 느닷없이 딴지를 거는
이런 인물에 불과한가 이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직 사병의 지금 실명도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예. 비판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당직 사병이 어제 이 그 권익위에다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 권익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일단 왜요? 좀 설명을 예. 드리면 공익신고는 민간에서 발생한 이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의미를 하는데 예. 지금 당직 사병의 경우는 민간이 아닌 군에서 있었던 사건을 신고했기 때문에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 한 가지 이 공익신고자라는 것은 지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수사에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예. 이 당직 사병의 경우는 친구가 이 언론사 기자에게 내용을 알리면서 이게 확산이 됐기 때문에 공익신고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군요. 어쨌든 이제 권익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 당직 사병의 제보는 공익신고도 아니고 이 예. 당직 사병은 공익신고자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정 기자, 이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했던 황희 민주당 의원의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죠. 본인은 직접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내가 당직 사병이다 이런 해시태그 운동까지 가져오게 만들었는데 이 당직 사병이 황희 의원에 대해서 또 소송을 준비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황희 의원이 이 해당 당직 사변의 이름을 비공개 예. 처리를 하고 사과를 한 바 있죠. 그런데 이 글이 이미 실명 처리된 글이 올라온 이후에 일부 이제 일부 커뮤니티로부터 이 당직 사병이 굉장히 심한 인신 공격을 받았다라면서 고통을 호소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황희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까지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명예훼손 소송이 시작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지만 일부 보수 성향의 변호인 단체는 이 명예훼손 소송에 모든 법률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만약에 당직 사병이 결단만 하면은 이 소송은 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당직 사병의 실명이 공개가 되면서 여기저기서 굉장한 인신 공격이라든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누리꾼들의 댓글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인권위에서 공익신고자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권성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당직 사병이 모종의 어떤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의혹, 그러니까 정법하게 처리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의혹을 계속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 당직 사병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차라리 저는 검찰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청년이 본인이 봤을 땐 뭐 규정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공정해 보이지 않다고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언론에 제보를 한 것으로 비춰져요. 그리고 저는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에요. 뭐 당시 당대표죠. 당시 여당 대표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뭔가 이건 정의롭지 않아라고 생각해서 제보를 한다는 건 20대 청년으로서 상당히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여권에서 이 황희 의원이 단독범 공범이라는 표현 써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권력을 누가 줍니까?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인데 국민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공격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저는 좀 한 가지 실망스러운 게 지금 권익위에서 공익제보자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 이 민간에서 발생한 부패 행위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을 지금 공익제보자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눈 감고 입 닫고 있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보를 수사기관이 아니라 언론에 제보를 했다 하더라도 저는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저는 이 권익위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당직 사병이 소송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소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민 무서운 줄 알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국민을 향해서 공격적인 발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당직 사병과 같은 시기에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다른 일반 병사들의 증언은 또 이 당직 사병의 주장과는 좀 정반대 얘기를 하는 목격자, 증언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 더 사실에 부합하는지 이 부분도 좀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질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 문제가 여권에서는 좀
침소봉대된 것이다,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뭐 지록이만하고 해서 남의 이 허물만 자꾸 이렇게 들추려고 하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여권은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지지율도 그렇고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뿐만 아니라 이제 주부들도 등을 돌렸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이제 언론사의 개인적인 독자적인 해석이니까 뭐 비중을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여권이 계속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덮고 가는 것이 맞는 전략인가요? 그러니까 의혹만 가지고 법무장관 뭐 물러나게 할 수 없다. 이제 이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사의 문제에서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다 마찬가지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 이거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어저께 추미애 장관이 답변한 것 중에 제가 보기엔 참 궁색한 답변 중에 하나가,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말한 것 자체,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감추고 싶은 게 있구나라는 오해도 부를 수 있고, 또 불필요한 뭔가 시선을 오히려 매를 번 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감정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흔히 말하는 군에서 일어난 일, 이거에 대해서 조금 힘 있어 보이는 뭐 누구 아들은 뭐 뭔가 특혜를 받은 것 같고, 근데 정말 그 특혜가 있으면서 욕을 먹는 거라면 뭐 100번 맞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소한 오해였다면 빨리 이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어저께 누군가 얘기했죠. 국회 대정부 질문 11명의 의원이 나섰는데 그중에 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5명 나섰습니다. 5명 의원 모두가 나서서 정책 질의 뭐 이만큼 조금 하고 말고, 나머지 전부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얘기 되풀이 한 걸 보면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분들은,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것만큼 더 중요한 국정 현안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 또는 뭐 예산 뭐 이런 걸로 오히려 국회의원님들 할 일이 다른 쪽에 더 많아 보여서 이거 빨리 끝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사례를 들면서 왜 그 수사는 하지 않고 이 나경원 이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 의혹만 열심히 수사하느냐, 이제 그런 반발도 좀 있었습니다. 어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습니다. 왜 수사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하는 예로 많은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장모 부인도 고발이 됐는데 왜 수사 안 하죠? 사문서 위조 사건은 이미 수사돼서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국민들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바로 그런 상명하복 관계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질타가 있고, 윤석열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유호정 기자, 어제 이 정청래 의원이 첫 번째 질의자였는데 여러 가지 좀 다소 이렇게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는 황당한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검찰 수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로 이제 여당 쪽에서 공세를 펼쳤던 사건들을 이제 나열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직접 들으신 것처럼 이에 대해 이런 부분 때문에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청래 의원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가서 수사하라고 얘기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자 추미애 장관이 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이번 대정부 질의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될 것을 알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여당 쪽에서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수사를 들고 나와서 추미애 장관에게 이렇게 질의를 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대선에서의 선거 부정 의혹에 개입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지금 이제 도피 중인데 왜 당장 잡아오지 않느냐 이제 총리에게 이런 질의도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빨리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추미애 장관을 불러다 놓고 과거에 이런 수사들은 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현 여건을 겨냥한 수사는 열심히 하느냐 그 질의를 할 만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법무장관이 형식적으로 예.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 현실과 사실 규정을 어찌 보면 뻔히 알면서 따로 노는 우리 현실을 뻔히 알면서 변죽을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정청래 의원이 어저께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한번 공격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을 다시 한번 지금 부각시키는 좀 그런 걸로 봐요. 사실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총장이 한때는 거의 본인의 사단을 끌어가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그것도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은요, 검찰총장이 오히려 손발이 다 잘려서 완전히 허수아비 총장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비정상이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의혹으로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추미애 법무장관을 포함해서 이렇게 사실상 손발이 다 잘려서 지금 허수아비처럼 권한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검찰총장까지 이번에 이제 정부 여당이 공수처 통과시키고 공수처장 새로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수처장 선임을 계기로 법무장관, 검찰총장, 공수처장 모두 원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감정적인 또는 도덕적인 시비 이런 거 없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정착을 하고 잘 굴러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야의 긴 안목을 가진 어떤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계기가 되면 어떨까. 상당히 제가 애둘러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호정 기자, 실제로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의혹이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르게 수사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라 이런 지시는 내려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 수사와 관련해서 윤 총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반면에 이 수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잘 관리를 해라. 구체적으로 수사를 지휘를 하고 그리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문제까지 같이 끌고 나온 그런 전략이 과연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오후 2시부터 지금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국방부 장관이 나오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 이제 그와 관련된 질의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의 순서가 하태경 의원인데 아마 이제 하태경 의원이 국방장관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추미애 장관 의혹을 좀 제기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죠. 공격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의 어떤 해명, 뭐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의혹이 남는 것이 지금 뭐 서류가 95%가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다 없어지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5% 남아있는 건 무슨 기준으로 남아있죠? 그것도 새로운 의혹이군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진료 기록 제출 안 했는지 아니면 규정 위반하고 폐기한 건지도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주도 면밀하게 지금 야권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을 덮기 위해서 당시에 이 병가를 쓴 카투샤 병사들의 병가 기록을 모두 없앴다. 그건 좀 과한 유추 아닐까요? 근데 지금 뭐 또 야권에서 한 가지 더 제기하는 게 이럴 때 조국 전 장관 소환하고 싶지 않지만 한번 소환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시 자료도 폐기 처분됐는지 없어졌어요. 2018학년도인데.
근데 지금 규정을 보면 4년 동안 의무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연세대학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사학 명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납득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 국방부 해명에서 자료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니까 이 역시 연장선상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어요. 뭔가 권력형 의혹이 생길 때마다 관련 자료가 폐기 처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바로 1년 전 이맘때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필이지 전 법무부 장관과 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뭔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자료가 없어졌습니다라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합당한 이유로 들릴 것인지 궁색한 옹졸한 변명으로 들릴 것인지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가고 민주적인 어떤 정치 행정 시스템이 정착된 대한민국에서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서류를 없애고 또 이 검사 숫자를 조작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과연 버젓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 의심 자체가 든다는 것이 매우 슬픈 일이긴 합니다.